안녕하세요. 짱이맛 이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찍는답니다. 키핑장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이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레인드랍인데요. 얼굴이 하얗게 이렇게 됐죠. 이게 금이냐고 이웃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날이 더워지면서 이 열화 현상으로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이렇답니다. 이 아이는 그늘적으로 자리를 조금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노랗게 변하는 거, 계절금이야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햇빛이 뜨거워서 열화 현상으로 화상을 입기 전의 현상이 이런 식으로 생긴답니다. 오늘도 키핑장의 아이들 살균제 연이어서 주면서요. 이게 하루에 약을 치는 건데, 지난번 영상은 약을 치기 전에 영상에 담은 거고요. 오늘은 약을 치면서 영상에 담아 본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옆면십이라고 하죠. 입장과 입장 사이 골고루, 자, 위특이 살짝 젖는다 싶게 이렇게 줘요. 이것도 이렇게 다 턴 다음에 생장점에 이 약물이 고인 거를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약을 털어줘야 되는데, 제가 키핑장 생활의 시간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약을 뿌려주고 난 다음에 바로 털어줄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반대편 쪽 약을 치고요. 또 반대편 쪽 약을 치면 저쪽은 벌써 꾸덕꾸덕 말라요. 아무래도 키핑장이라 환경이 좋아서 바람이 좋기 때문에 금방금방 말라서요. 저녁 시간에, 지금 시간이 얼추 5시가 다 돼가요. 5시가 다 돼가서 이렇게 얼굴 적시게, 자, 이 정도로 꼬맹이까지 전부 다 약을 준답니다. 여기서요, 약해를 입는 아이들도 있고, 또 수분이 과해서, 이것도 물이잖아요. 물이 과해서 얼굴을 떨구는 아이들도 혹시라도 있을 거예요. 그냥 다육이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줄기가 가늘은 이런 아이들은 물을 조금 더 준다 싶은 느낌으로 주고요. 입장이 좀 두툼한 아이들은 조금 살짝 얼굴만 적신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주는데요.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이 회복을 했어요. 요것도 진짜 형편없었는데 지난번 물 먹고 좋은 것 같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지금 밑에 입장이 이렇게 살짝 물이 찬 듯 하죠. 그래도 약은 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 그라노비아 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 아이들도요, 원래 두들레약과 이런 아이들이 동용종이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잠을 자고 얼음 땡 하고 있는데 약을 주냐 하고 혹시라도 여쭤볼까 말씀을 드리는데, 방제는 계절 상관없이 합니다. 다만 물이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만 접시는 옆면 시비로 줘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흙이 겉흙이 젖는다 싶게 이렇게 주는 게 옆면 시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상시에도 봄이나 가을에 약을 칠 때 아이들이 물이 고프지 않다, 물이 고프지 않은데 약은 줘야 한다, 날씨는 흐리고 약주기 딱 좋은 날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입장만 적시는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요, 흙까지 뿌리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덜 힘들어 하면서 방제는 되겠죠. 오늘 제가 치는 거는 살균제고요. 살충제를 치든 살균제를 치든 마찬가지랍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 이렇게 약 치는 거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약을 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겨우실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숙제를 한 가지 해야 한답니다. 키핑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키핑장에 입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겨울을 또 걱정하시고 여름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 키핑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매니아나 초보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육이는 키우고 싶고, 또 우리 집 환경이 햇빛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키핑장을 요즘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키핑장으로 오면 다육이들이 이렇게 예뻐지니까 그 욕심 때문에 또 키핑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제가 이렇게 약을 치려면은요,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자, 이렇게 양손으로, 하나는 카메라를 들고 하나는 약을, 이게 또 분무가 지금 시원찮아요. 그래서 요 도구도 한번 잠깐 손을 볼 겸 영상을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뭐 아픈 아이가 있든 조금 시원찮은 아이가 있든 약을 살포할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줘요. 다 줘요. 상관하지 않고, 물이 많이 고픈 아이는 좀 듬뿍 주고, 물이 안 고픈 아이는 살짝
지나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물을 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하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웬만큼 또 아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숙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키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 마무리 다 한 다음에 할 건데, 아이고나, 여기 인형들이 이 약물 주거나 물 줄 때면요, 이 치마가 다 젖습니다. 저걸 피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요. 요거 보세요. 여기 묵은둥이 하나가 자구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부러졌습니다. 요게 제가 건드려서 부러진 게 아니고요. 고사된 거예요. 너무 나이가 먹어서 저렇게 스스로 고사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요거는 좀 괜찮은데 얘가 좀 시원찮아요. 입장도 자꾸 떨어뜨리고 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뽑아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가고 일주일만 잘 버텨라 하고, 그리고 약을 털어주고, 또 생장점에 약을 안 털어줘도 되는 아이가 있고요. 또 털어줘야 되는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구분해서 얼렁얼렁 털어주고 그러고 가야 된답니다. 자, 일단은 약 주는 모습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키핑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키핑장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신다면은 집에서 가까우면 좋겠죠. 1차적으로 집에서 가장 이동 시간이 짧으면 훨씬 더 좋겠죠. 뭐 여건이 먼 데밖에 없다 하면은 집에서 오고 가는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거리상 체크하셔서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저도 처음에 키핑장을 선택해서 하고 할 때는 선배님들이나 또 주변 분들께 이런저런 도움을 조금 받았어요. 그 도움받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한답니다. 제가 이 키핑장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이 환경이 키핑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주변 환경을 봐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 주변 환경이 뭐냐 하면,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이렇게 고즈넉한 시골이에요. 시골이기 때문에 뭐 높은 빌딩이 있다든가 이렇지 않고요. 또 제가 있는 곳은 주변에 산도 없이, 제가 바깥에 전경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벌판이에요. 주변에 언덕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높은 산이 없거든요. 이렇게 주변 환경에 높은 빌딩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해를 가릴 만한 산이 있다던가, 또 옆에 건물이 있다던가 해서 어쨌든 오전이든 오후든 햇빛을 조금이라도 차단하는 그런 거를 보셔야 하거든요. 높은 산이 있거나 큰 빌딩이 있으면 오전만 햇빛이 들고 오후엔 햇빛이 안 드는 그런 곳이 있겠죠. 도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시골에도 산이 옆에 있다 하면 또 그런 게 안 좋고요. 또 주변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 바닥이 습이 차는 곳이 있어요. 일대 그 주변에 그 흙 바닥이 수분이 많아서 이 바닥이 건조하지 않고 축축하게 항상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키핑장도 있더라고요. 저도 키핑장 결정할 때 이곳저곳을 많이 가봤는데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벌판이고 한데도 주변에 산이나 이 물도 조금 멀리 있기는 한데 지대 자체가 습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바닥이 축축하면 키핑장 환경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바닥도 아주 건조하고 벌판이고 바람도 좋고 햇빛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들어오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단지 제가 이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거리가 멀어요. 집에서 너무 멀어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올 때는 그 가까운 곳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키핑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또 다육생활도 뭐 키핑장이면 누구나 다 잘 키우지 하고 댓글이 올라올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그런 댓글이 또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키핑 문화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키핑장은 환경이 좋으니까 무조건 애들이 다 이쁘다라는 댓글이 전혀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 키핑장도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뭐 꽃대 관리서부터, 지금 제가 약을 지지만 병충해 관리서부터, 또 물, 흙, 화분 똑같아요. 단지 이제 환경이 좋고 바람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상토 비율을 높이고 줄이고 화분 크기를 조금 키우고 줄이고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관리는 똑같거든요. 손이 가는 것도 똑같아요. 저는 주말이 밖에 못 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관리를 진짜 형편없이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출퇴근하다시피 아이들을 관리하시고 하시는 매니아 분들은요, 진짜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다육이 이쁜 모습을 요거 텐 겁니다. 아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도 따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계절에 여름하고 겨울이 어렵잖아요. 이 키핑장도 여름이 어려운 곳이 있고 겨울이 어려운 곳이 있어요. 이 여름과 겨울 또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다육식물이 환경에 가장 예민한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확인을 하지 마시고 여름에 햇빛이 어떤지 겨울에 햇빛이 어떤지 이걸 꼭 보라고 선배님한테 조언을 받아서 저도 그렇게 한번 체크를 했답니다. 그런데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충 이 주변 환경을 보면 그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산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높은 빌딩이 있는지 이런 걸 관찰을 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키핑장 자체가 자리를 제가 얻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반 하나, 2개 이렇게 개수를 정해서 하는데 요 선반 하나당 임대료를 지불을 하거든요. 이 임대료도 천차만별인 게 뭐냐면은요. 이 시설에 따라 또 달라요. 여기도 이렇게 저희 같은 이렇게 벽돌로 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뭐 으리삥까하게 뭐 유리로 해서 뭐 투명관으로 해서 위에 천장도 뭐 자동으로 개폐 시설이 다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부대 시설이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시설이 정말 잘 돼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시설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싸겠죠. 그리고 또 요렇게 제가 시골에 고즈넉한 이런 장소가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여기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키핑장을 보여드리니까 이 벽돌이 좀 불안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불안하진 않은데요. 보기가 조금 그렇죠. 그런데 그 대신에 장점이 뭐냐 하면은요. 임대료가 저렴해요. 사실 주부고 생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한 달에 달달이 얼마씩 나가는 게 이게 금액에 따라서 마음이 가벼울 수도 있지만 또 마음의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시설이 좋으면 임대료가 비싸고 시설이 조금 부족하면 임대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 그런 거를 조금 따져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공동생활이잖아요.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내가 조금 게으름을 펴도 되고 또 미뤘다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동생활이고 나만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계절 방제를 하잖아요. 미리미리 방제를 하는데 그거는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들 방제할 때 나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꼭 감안을 하시고요. 일반적인 규칙 생활 같은 게 있어요. 내 자리에 내 쓰레기는 내가 치워야 한다. 집에서도 분리수거 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 자리만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면 이웃님들이 불편하시겠죠.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서로 인간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유대관계가 좋으면 다 좋지만 모든 사람과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육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조그맣고 어리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어마무시하게 대품만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 취향이 다 달라요. 배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종류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키핑장에도 리터스 코너만 전문으로 하시는 회원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공동적인 규칙 생활 요거를 또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인간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또 집에서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유대관계 이웃님들과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육이들 화분 나는 키핑장에 왔더니 기가 죽는다. 저 기 안 죽잖아요. 저 좋은 이웃님들을 만나서 뭐
그런 눈치를 주는 분들도 없지만 이렇게 조금 집에서 아픈 아이들 데려다 놨어도 기한 죽고 이렇게 열심히 예쁜 모습 보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거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키핑장 영상 담을 때 그렇게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물 먹고요. 요번에 약물 주고 났더니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아유, 요 삼총사가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초록초록한 이파리가 나오고 있죠. 요 에어니엄 속도 이거 보세요. 이제 좀 잠에 들어가려고 겉잎장이 마르고 있답니다. 그래도 또 성장을 또 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아픈 아이도 있고요. 관리 안 하면 잘 안 크는 아이도 있고 또 잘 되는 아이도 있고 그렇답니다. 다육이는 똑같아요. 어려운 거, 키우기 어려운 건 똑같으니까 키핑장이라고 해서 환경이 좋아서 다 예쁜 거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한 가지는 있겠군요. 웃자라는 거. 웃자람은 조금 덜하죠. 그게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집에서 키우니까 다육이 웃자란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힘들고 햇빛 부족해서 아이들이 못생겨지고 뭐 이런 거 할 때 글쎄요, 저는 집에서 베란다에서 취미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키핑 생활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답니다. 조건과 여건이 맞고 내가 힐링할 수 있고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집이든 키핑장이든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키핑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숙제였어요.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준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히 키핑 생활 하면서 또 생각나는 거, 좋은 정보 얻는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짱이맘 오늘도 이렇게 키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를 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